안녕하세요. 아빠마음 중학수학의 저자 이진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를 어, 제작해서 올려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강의의 방법은 책에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또 책에 있는 문제 중에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1학년 수학의 첫 번째 과정 수와 연산 중에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인수분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해 볼 개념은 거듭 제곱입니다. 말뜻으로만 보면 거듭, 즉 거듭해서 여러 번 곱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곱셈을 좀 간편하게 펴기 위한 방법이 바로 거듭 제곱입니다.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수 또는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 곱한 수인 밑과 곱한 횟수인 지수로 나타낸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4를 3번 곱했습니다. 이것을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면 먼저 곱한 수인 4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고 곱한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으니까 곱한 횟수인 3을 위에 올려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4의 세제곱 또는 4의 3승이라는 거듭제곱 표시 방법이 됩니다.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이렇게 길게 느려 쓰지 않고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간편해지게 되죠. 네, 그래서 곱셈의 표기가 좀 더 간편해집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똑같은 숫자인 2를 몇 번 곱했나요? 4번 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곱한 수인 2를 적고 그 위에 작은 숫자로 곱한 횟수인 4를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2의 4제곱 또는 2의 4승이라고 불리는 거듭제곱 표현법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3을 3번 곱했다. 그러면 밑이 얼마인가요? 예, 밑은 3. 그 다음에 지수. 몇 번 곱했는지, 몇 번 곱했나요? 3번 곱했습니다. 지수는 3. 그래서 밑도 3이고, 지수도 3. 네, 지수도 3인 거듭 제곱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이런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는 방법, 사실 이건 다 약속이죠, 약속. 네, 수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어떻게 표기하는 건가 이런 약속을 잘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같이 따라 써주면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덧셈을 곱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덧셈 중에서도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더하는 경우 우리는 이걸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길게 늘려 쓰지 말고 4를 3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3이라고 표시하자. 네, 그러면 답은 12죠. 네, 이렇게 똑같은 덧셈을 곱셈이란 기호 하나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 마치 거듭제곱, 우리가 조금 전에 해본 거듭제곱의 개념하고 똑같죠. 예, 여러 개를 길게 늘여쓰기보다 좀 더 간단하게, 예, 단순하게 표현을 해서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자. 이게 거듭 제곱의 네,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음, 제가 교재에서도 여러 번 밝히고 있지만 수학자들은 게으른 사람이다. 네, 게으른 사람이어서 뭔가 이렇게 길게 느려 빼고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장, 네, 하나의 좀 더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똑같은 걸 이렇게 길게 곱셈으로 쓰지 말고 간단하게 숫자로 그냥 숫자 하나로 줄였으면 얼마나 효율적인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수학자들이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손을 조금 덜 쓰는 방법을 항상 고안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또 중학교 수학에 와서 좀 달라지는 것들은 개념을 나타낼 때 이런 문자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듭제곱 형태는 어떤 것인지를 나타낼 때 조금 전 예로 든 것처럼 뭐 숫자들을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써서 자연수 A를 뭐 몇 번 곱했냐 n번 똑같이 곱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거듭적으로 나타나면 A의 m승이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표현 방법, 문자를 써서 개념을 나타내는 방법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자꾸 친밀해지셔야 중학교 수학을 조금 더 편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수학과 다른 점이 이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숫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은 이렇게 거듭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방금 이제 배웠고요. 그러면 여러 개의 숫자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입니다. 그러면 숫자 2와 숫자 3이 섞여 있고 숫자 2는 3번을 곱했고 숫자 3은 2번을 곱했죠. 그러면 같은 숫자로 곱한 거를 방금 배운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 또는 2의 3승 이렇게 쓰고요. 곱하기 3은 2번 곱했으니까 3을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각각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고 곱셈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A를 M승, M개 곱하고 또 B를 N개 곱한 이런 긴 곱셈이 있다라고 하면 줄여서 A의 M승 곱하기 B N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방금 첫 번째 배운 하나의 숫자를 또는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거듭 제곱이 두 개로 조금 복잡해졌을 뿐 기본 개념은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거듭 제곱의 성질을 잠깐 보면 1의 n승은 1이다.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즉 1, 2, 3, 4 밑이 1인 거듭제곱은 지수, 즉 곱한 횟수가 어떤 숫자가 되더라도 모두 그 결과가 1입니다.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거듭제곱은 원래 이제 같은 수의 곱셈이니까 1의 제곱은 1 곱하기 1입니다. 1은 아무리 곱해도 항상 결과가 1이죠. 그래서 1의 3승도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그래서 1의 n승, 즉 n이 지수가 어떤 숫자가 되더라도 항상 그 결과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의 1승,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A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즉 2, 1도 좋고요. 1, 2, 3, 4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1승은 항상 자기 자신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봅시다.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것입니다. 2의 세제곱, 2의 3승은 2를 3번 곱한 것이죠. 그럼 2의 1승은 뭘까요? 2를 한 번만 곱한 것, 즉 3번, 2번, 한 번만 곱한 것이니까 바로 자기 자신 2가 됩니다. 3의 제곱은 3 곱하기 3. 3의 근데 1승. 3의 1승은 얼마인가요? 그건 3입니다. 이렇게 밑이 어떤 수가 되더라도 지수가 1일 경우 A의 1승. 밑이 어떤 수가 되더라도 지수가 1일 경우는 항상 자기 자신이다 라는 성질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개념은 소수입니다. 소수는 아마 초등학교 때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개념일 것 같은데요. 소수는 이 곱셈에서
가장 예, 가장 기본이 되는 알맹이, 곱셈의 알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배울 때는 사칙 연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사칙 연산 중에서 오로지 곱셈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어떤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곱셈을 다시 분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인 소인수 분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자연수의 곱셈에 있어서 하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알맹이가 바로 소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뜻을 좀 살펴보면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1은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1은 소수도 아니고 또 이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1을 빼고 즉 2부터 2, 3, 4, 5, 6 이런 이제 자연수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자연수로 나눠지지 않는 자연수입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그 곱셈으로 어떤 자연수를 곱셈으로 나눌 수가 있는 자연수가 있는 반면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가 있습니다. 네, 나눗셈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나눌 수 없는 수가 바로 이 소수라는 거죠. 네, 이 2는 더 이상 자기 자신 2로밖에 나눌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6을 보죠. 6은 2 곱하기 3, 즉 다른 자연수인 2와 3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자연수의 곱셈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 이 6은 소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인 2나 3이 바로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2와 3을 소수라고 보면 4는 2 곱하기 2, 그래서 자신 4가 아닌 다른 자연수인 2의 곱셈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성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자신 외에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5는 바로 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수를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일단 1은 제외하겠습니다.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죠. 2는 소수입니다. 3도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소수. 4는 방금 봤듯이 2 곱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소수가 아니고 5든 소수. 6은 2 곱하기 3으로 다른 자연수로 나누어지니까 소수가 아니고 합성수입니다. 7도 소수. 8은 2 곱하기 4로 나누지죠. 그러니까 얘도 합성수. 9는 3 곱하기 3으로 나눠지니까 얘도 합성수. 10은 2 곱하기 5로 다른 자연수로 나눠지니까 합성수. 그래서 1부터 10 사이에는 2, 3, 5, 7 이 4개 숫자가 소수가 되겠습니다. 1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는 소수가 무엇일까요? 일단 5개의 수는 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짝수란 말은 결국 2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니까 이 짝수는 항상 다른 자연수인 2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죠. 합성수입니다. 항상. 그래서 홀수만 일단 써보면 13, 15, 17, 19. 이 중에서 또 다른 자연수, 다른 소수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뭔가요? 15가 있죠. 15는 3 곱하기 5로 나눠지니까 얘는 합성수. 나머지 11, 13, 17, 19 이 4개 수가 소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씩 2로 나눠 떨어지는 수,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 이 5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계속 찾아 나가다 보면, 지워 나가다 보면 더 이상 자기 자신, 19는 19 이외에 자기보다 작은 어떤 소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런 수가 바로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21, 23, 25, 27, 29, 즉 2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또 소수를 찾는 법은 마찬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는 이제 소인수 분해의 개념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소인수란 말의 뜻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인수란 소수인 인수, 즉 소인수는 소수의 개념과 인수의 개념이 합쳐진 뜻입니다. 먼저 소수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워봤죠. 네, 곱셈의 알맹이, 자기 자신 이외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소수입니다. 근데 인수는 뭔가요? 네, 인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까요? 인수는 12를 두 개의 자연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때, 즉 1 곱하기 12는 1 곱하기 11로도 나타낼 수 있고 2 곱하기 6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3 곱하기 4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자연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때 그 두 개의 자연수가 바로 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약수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12의 인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6개의 숫자를 그대로 불러주면 됩니다. 1, 2, 3, 4, 6, 12가 12의 인수죠. 자, 그러면 이 중에 12의 인수 중에 소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소수는 2, 3, 4는 합성수, 6도 합성수, 12도 합성수죠. 소수는 오로지 2와 3이 있습니다. 이렇게 12의 인수 중에서 소수인수 2와 3을 바로 소인수라고 부르는 거죠. 소수인 인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12를 소인수 분해하라. 소인수 분해하라라고 문제를 낸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 12를 2와 3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12를 소인수 분해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를 어떻게 2와 3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 제일 작은 소수인 2부터 나눠 떨어지는 소수를 찾아 차근차근 양파 껍질 까듯이 곱셈으로 분해해 나가는 것이다. 말뜻으로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을 예로 들어볼까요? 8은 먼저 가장 작은 소수인 2로 곱해보면 2 곱하기 4가 되죠. 근데 2는 소수이지만, 즉 소수이지만 4는 합성수입니다. 그러면 이 합성수를 다시 또 양파 껍질 까듯이 또 쪼갭니다. 어떻게 쪼갤 수 있죠? 2 곱하기 2로 쪼갤 수 있죠. 그럼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표현이 되는데 2도 소수, 2도 소수, 2도 소수, 즉 8의 인수 중에서 소인수인 2와 2와 2의 곱으로만 나타내지게 되므로 이것은 소인수 분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조금 전 예로 들었던 12를 해볼까요? 12를 소인수 분해하려면 먼저 곱셈을 해봅니다. 2 곱하기 6이죠. 근데 6은 합성수니까 6을 다시 한번 양파 껍질을 까는 겁니다. 6은 다시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소수, 모두 소수인 곱셈으로만 나타내어졌으므로 소인수 분해가 끝난 겁니다. 소수인 인수인 2와 3, 우리가 좀 전에 봤죠? 2와 3의 곱셈으로만 표현이 된 거죠. 2를 두 번 곱했으니까 거듭제곱으로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곱하기 3, 소인수 분해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곱셈을 계속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해나가면 그게 바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자, 이 소인수 분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2부터 시작해서 곱셈을 계속 양파 껍질 까는 방법이 있겠고요. 똑같은 방법인데 이것을 조금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54를 예로 들어서 나뭇가지 치기 하듯이 이렇게 까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소수인 2부터 나누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27로 나타낼 수 있고 2는 소수이니까 더 이상 가지를 안 쳐도 됩니다. 그 다음 27은 합성수죠. 합성수니까 얘를 또 가지를 이렇게 딱 치는 거죠. 그래서 27은 3 곱하기 9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중에서 3은 소수니까 더 이상 안 나눠지고 9는 합성수니까 또 나누어지죠. 또 가지를 칩니다. 3 곱하기 3. 그래서 곱셈이 다 끝났습니다. 3도 더 이상 안 되고 3도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 그러면 54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여기에 소수인 2, 3, 3, 3 요 4개의 곱셈이 바로 54라는 수인 겁니다. 즉 54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제곱을 써서 좀 간단하게 나타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 12를 곱셈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껍질을 깠듯이 똑같은 방법이지만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방법을 써가지고 조금 더 보기가 좋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 가지를 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방법인데요. 나눗셈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36을 나눗셈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이 나눗셈 기호를 조금 뒤집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나눗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36을 나눈다라고 하면 소인수분해 할 때는 나눗셈 기호를 뒤집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써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약속이니까요. 저희가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36을 소인수 분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곱셈을 할 때는 2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36은 2 곱하기 18 그리고 18을 또 3 곱하기 6으로 분해할 수가 있네요.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6인데 6은 또다시 2 곱하기 3이죠. 이렇게 차근차근 양파 껍질을 순서대로 까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면 나눗셈을 뒤집어서 36을 뒤집어서 이렇게 쓰고 차근차근 작은 소수부터 써 내려갑니다. 2로 나누면 36은 18이죠. 자, 18을 더 분해할 수 있나요? 네, 분해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로 분해할 수가 있죠. 또 2로 한번 해볼까요? 네, 2로 또 나누어지네요. 2, 9, 18. 9도 합성수입니다. 3 곱하기 3. 자, 다 됐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소수들만 쭉 모으면, 소수들만 쭉 모아서 곱셈을 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바로 36이 되는 거죠.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 곱셈을 합성수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당 자연수를 계속 소수의 곱셈으로만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소인수 분해가 되는 겁니다.